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독이는 방 카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글쓰기 책을 위한 글쓰기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또 여러 글쓰기 책들을 참고를 했어요. 과연 작가들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책들을 좀 관심 있게 볼까, 또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브라이언 딜런의 에세이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글쓰기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에세이라는 하나의 그 장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책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에세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에세이라는 말은 12세기부터 있었던 단어로 저울을 뜻하는 후기 라틴어 엑사기움에서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에세이는 무엇보다도 대상을 측정하는 글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일, 그리고 세심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쓸 때 이 단어에 이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넣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써야 하는 장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에세이는 재밌어야 한다. 에세이 쓸 때 원칙은 그야말로 재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에세이를 읽을 때의 마음도 다녔고 재미를 얻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 약간은 단어의 어원들을 이야기하면서 학문적인과 동시에 에세이라는 장르, 즉 산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 실제로 그 제 책에도 이 책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책은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하죠. 쇼펜하우어가 쓴 문장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쇼펜하우어가 그 당시에 이 문장론이라는 책을 낸 건 아니고요. 이 쇼펜하우어의 글에 관련된 어떤 어록들을 모아서 일종의 편집을 한 책이에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책이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책 값이 무려 8,700원. 근데 일단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색, 글쓰기, 독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색, 글쓰기, 독서라는 파트를 이제 크게 나눠 놨거든요. 사례를 보면은 사색, 깊이 생각하기,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와 문체, 마지막으로 독서, 생각하며 읽기,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 놨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독서란 자신의 머리가 아닌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정의하면서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좋은 독서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어떤 간결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 너무 다양하게 꾸미는 말들을 좀 많이 쓰지 말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독자가 권태를 느끼게 하는 비결은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쓰려고 노력할 때 독자가 권태를 느낀다. 약간 쇼펜하우어 그 특유의 좀 독설이 있지만 굉장히 간결하게 그 글쓰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독서를 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사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가령 비유 같은 경우에, 비유는 어떤 사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생각이나 현상을 자세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비유는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강력한 무기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묘한 비유를 생각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랄지 아니면은 분석적인 판단이랄지 간결한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은 문법인데요. 사실 이 문법이 이제 125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독일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챕터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독일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챕터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챕터예요. 뭐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일어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독일어 중에서 führ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for라는 건데요. 이제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독일어 führ를 독일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전치사를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이 führ라는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프랑스어 포어에서 이제 흉내를 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놓고 프랑스어를 욕해요. 프랑스어처럼 독일어에 비해 문법적으로 뒤떨어지는 저질 언어를 독일어보다 높게 평가하는 이른바 태폐적인 프랑스식 취미로 독일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쇼펜하우어가 활동하던 시기에 좀 그 독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되게 좀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글을 좀 쓰는 게 유행이었고, 이제 다양한 어떤 문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정립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문법상의 잘못된 표현들, 뭐 그런 것들을 네,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독자가 읽었을 때는 예, 조금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독서랄지 아니면 또 사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내 글쓰기에 어떻게 좀 접목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이 글쓰기에 대한 그 쇼펜하우어의 생각들, 그리고 약간 독설인데 읽다 보면 좀 웃긴 뭐 그런 것들도 많아서 네, 뭐 거의 글쓰기에 약간 고전 같은 느낌이죠. 쇼펜하우어의 문장론, 이 책도 많이 참고를 했고,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시학입니다. 이거는 고전 중에 고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샀어요. 거의 한 15년 전에 공부하면서 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는 희극, 비극, 서사시 대회가 있었대요. 뭐 우리 지금도 이런 뭐 여러 가지 글쓰기 대회가 있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영예로 느껴졌고, 그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써서 이 경연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자신의 어떤 그 문학적 이론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네, 이 시학이에요. 그래서 뭐 시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문학 이론에 관한 책이고, 뭐 많은 작가 또 비평가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부터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문학 이론의 정석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고, 시중 일관되게 이제 이 시학 같은 경우에는 그 비극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비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비극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개연성 역시도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개연성 있게 이 작품들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비극에 열광하느냐. 뭐 좀 상투적인 결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이 담긴 책이고, 물론 이게 사실은 저도 전공서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수사학이랄지 이런 책보다는 이 시학이 훨씬 더 잘 읽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책은 글쓰기보다는 저는 문학 비평에 더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에 관심이 있다면 네,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시작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아니면은 뭐 형용사를 빼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글이 잘 안 써질 때 내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좀 정서적인 탈출구를 좀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뒤적거려 보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뭔가 방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짧게 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혹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뭐 예를 들면 엉덩이로 쓰는 글 해서 소재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냥 앉아 있다. 영감이란 매일 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쓰기가 잘 안 될 때 뒤적거려 보면 되게 좋은 책. 그러니까 이게 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뭐 결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를 막 친절하게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글이 너무 좀 막막하거나 아니면 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글쓰기가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뒤적거리면서 보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되어 있는데 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실제로 이 장강명 소설가가 앞에 이렇게 썼어요. 글 쓰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조언이 가득한 책. 저는 조언보다 위로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좀 글이 잘 안 써질 때 한 번쯤 들춰보면 좋은 책이고요. 다음 책은요,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실 이 책이랑 이 쇼펜하우어 문장록 두 개는 학교 다닐 때 샀었던 책이고,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두고두고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장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이 작가가 이제 좀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거를 관련 지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 그리고 연장통, 창작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챕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연장통과 창작론, 이 두 챕터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작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영미권도 그렇고 아까 지금 쇼펜하우어도 그랬지만은 대부분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동태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작가에 의해 밧줄이 던져졌다가 아니라 작가가 밧줄을 던졌다라고 써야 한다. 제발 부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시크하면서도 간결 명료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런 예문도 있어요. 그는 문을 굳게 닫았다. 여기에서 굳게라는 부사가 정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과 함께 이 작가의 어떤 생각들, 글쓰기에 대한 생각과 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연장통이랑 이 창작론 부분은 두고두고 보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어서 추천하는 책이고, 다음으로 해밍웨이의 글쓰기인데요. 사실 이 책도 해밍웨이가 쓴 게 아니라 그 해밍웨이가 이제 기존에 뭐 주고받았던 편지, 어록 이런 것들 중에서 글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추려서 책으로 만든 그런 뭐 약간의 편집에 가까운 책인데요. 더 짧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작가의 시작보다도 하나의 챕터가 더 짧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막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글이 좀 잘 안 써질 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작가도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혹은 이 작가는 이렇게 글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거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고,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은 작가가 지닌 삶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진지함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작가의 어떤 소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보면은 글을 향한 이 해밍웨이의 애정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뭐 글쓰기는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그것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였다. 작가의 좀 글에 대한 생각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 책을 추천해 드렸고요. 실질적인 글쓰기 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시죠?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글쓰기 팁과 또 에세이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